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섭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은 조시영 기자 벌써 촐랑대고 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조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조명도 나가고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은 좀 널찍하니 좋네. 네. 널찍하니. 예, 3명이다 또 2명으로 줄었으니까 괜찮죠? 그나저나 좀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난번에 우리 형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우리 열심히 촬영했는데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엄청 안 나와서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신이 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힘을 조회수를 내야죠. 먹고 사는.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근데 보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 좀 보신 분들은, 의미 있는 그렇죠. 내용을 다뤄서요. 예. 이 정인이 사건이었죠. 그렇죠. 제2의 정인이 사건. 이제 아동 학대 문제를 우리가 좀 아동의 아닌데, 자립에 대한 문제. 예. 아동 자립 보육원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의 자립의 문제. 길게 하면 영상 봐주시면 돼요. 예. 지금이라도. 한번 쭉 말미에 이분께서 우시거든요. 예.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를 여러분께서 한번 쭉 보시면 우리의 살찜과 살빠짐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살이 쪘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예. 그래도 우리가 조회수. 힘을 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좋은 취재를 하고 더불어 또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풀어주고 이 사회가 개선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뭐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웠을 것 같으니까 이거 황당하다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경찰 대응 때문에도 다소 황당했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예. 고속도로 50km 스토킹 사건, 이 사건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이 사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계속해서 뒤쫓아간 사건, 일명 이 스토킹 사건이죠. 고속도로 스토킹 사건.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예, 애매하죠. 뭐 스토킹이긴 한데 예. 스토킹이 그렇죠. 처음 만난 뜻을 생각하다 거니까. 보면, 예, 스토킹이라고만은 또 할 수 없고. 일단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9살 한 남성이 지난달이죠. 3월 23일 예. 오후 7시쯤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피해 여성을 이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50km 정도까지 떨어진 예.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쫓아간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파출소까지. 순창에서 광주까지 그냥 그렇죠. 고속도로부터 네. 국도 다 타고 결국에 파출소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네. 나름 여성이 기지를 발휘한 측면도 있고, 그렇죠. 다행입니다. 이 그나마. 남성이 보통도 아니고 어떻게 파출소까지 또 와. 그렇죠. 그냥 도망가야죠. 근데 이제. 도망도 아니 파출소 앞에 차를 대놓고 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저도 그 영상을 조금 보긴 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여성의 차를 뒤쫓아온 거죠.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여 줬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블랙박스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으니까 그 장면들이. 정말 이 블랙박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싶습니다. 이 사건 보면. 이게 영화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영상 보신 우리 뭐 아마- 구독자들도 아실 것 같은데 위험하게 추월해서 따라붙는 장면도 있고, 예. 뭐 그런 장면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도 엽기적인데 경찰의 대응이 더 더 엽기적이다. 예. 파출소에서도 이 경찰서에서도 이 대응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남성이 1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계속 그렇죠. 쫓아온다. 무섭잖아요. 무섭죠. 파출소 가는 기지를 남자도 발휘했어. 무서워. 저희가 그런 상황을 당했어도 그거 당연히 무섭죠. 그럼 파출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예. 결국에 피해 여성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파출소에서 먼저 여성에게 이게 그 피해 사실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파출소 앞까지 예. 이제 그 남자가 따라왔고, 그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청하자 경찰이 당시 파출소 반대편에 정차되어 있는 그 남성한테 다가갔어요. 예. 면회를 조회하고 조회하고 신원도 파악했어요. 예. 하지만 남성이 좀 발뺌했겠죠.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아니, 예. 너 그런 적 없다. 그 경찰 입장에서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건하기가 힘들다고 피해자에게 대응한 거죠. 하지만 최소한 피해 여성을 집으로 홀로 보내지 않고
가족부품로 제대로 인계하고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경찰이 당시 했던 이야기가 다음부터는 뭐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라. 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해라. 피해 여성이 자신의 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 이건 정말 탁상행정 같아요. 직접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50km를 이 고속도로부터 국도 포함해서 파출소까지 따라왔는데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더 가관인 것은 경찰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거. 아, 다음날 경찰서로 갔어요. 그 여성이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갔겠네요. 예. 피해 여성 보고 네. 억울해서 간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그렇죠. 억울하고 무섭고 분통 터지죠. 이 남자가 언제 자기가 그렇죠. 또 왜냐면 이제, 차량 번호를 알잖아. 그렇죠. 이제 그게 정말 스토킹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너가 파출소에 나를 신고했어? 이렇게 또 예. 어떤 일이 있을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찰서에서는 또 피해 여성 보고 너무 과민하게 대응한 거 아니세요? 이건 남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그럼요. 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빚은 거죠. 예. 제가 이제 정조박 시간에 수차례 일부의 경찰이랑 검찰은 단순히 일하고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왜 부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것이고 예. 정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여성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파출소를 지나서 파출소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날 결국 경찰서까지 찾아갔는데 그럼 경찰서에서 어떻게 이 남성 가해 남성 구속했나요? 스토킹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미비하죠. 그렇죠. 구속까지 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 근데 이 남성이 결국 구속됐어요. 오, 그래요. 다른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아, 고속도로 50km 스토킹할 정도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많이들 추측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조회를 했군요. 예. 예. 알고 보니까 이 남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자 전국 각지에서 광고물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 아, 절도 혐의 막 이런 게 나타난 거죠. 스토킹 사건이 3월 23일인데 이 남성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광주, 대구, 경기 이런 데에서 5개 광고물을 도구로 수차례 훼손한 혐의가 있고요. 예. 3월에는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0만 원 상당의 조형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고. 특이하네요. 예.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지난 4월 13일 그러니까 스토킹 이후 예. 오전- 3월 23일인가 3월 23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더 넘은 상황에서 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월 23일 오전 10시 40분쯤에 광주 서구 치평도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가로막아가지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차량을 가지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정말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 과거에도 이런 경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범죄 경력이. 그 부분까지는 경찰이 말을 안 해주지만 예. 네.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결국에 예, 예. 차를 빼라 해도 안 빼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 이 사건 다 있으니까 이거 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제 법원에서 다음 날인 법원으로 예. 발부받았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가요? 일단 이 범행이란 게 뭔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 남성은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다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조사되고 있어요. 이 남성이 정신병력은 없다고 하는데 정신세계가 보통 사람과는 좀 달리 특이하다. 이제 정신세계가 남다른 분 유명한 분 있잖아요. 서울시장 이번 3위 하신 분. 네, 네. 그분. 하필 그분하고 성이 같아. 예, 허씨. 예. 혹시 말하면 되나? 여튼 이해해 주시고. 근데 경찰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분 가족 아니야? 아.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하다. 상당히 좀 특이하다. 웃고는 있지만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교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근데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죠. 여성 입장이었다면 조 기자를 취재하면서도 조 기자도 상당히 좀 이거는 여성에게 상당히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걱정이 앞섰을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예. 우쪽에서도 예, 이런 흉흉한 저런 사건들이 사건들. 있었고 네. 그게 다 시작은 이 경찰이 처음에 좀만 대응을 잘했으면 예. 이제 현행 법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스토킹 처벌법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통과해가지고 이제 9월 예, 시행을 예.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결국에는 교화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이 범죄자를 어떻게 이렇게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예.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조만간 이제 검찰로 이제 넘겨지고 예. 검찰에서 기소하면 이제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데. 가해자들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렇죠. 그들을 교화하는데 좀 이 힘을 써야겠죠. 여성분께서 예. 정말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신고하고 이렇게 그렇죠. 경찰서까지 본인 수고스러움을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 그게. 그러면 확실히 경찰이 이번에 사건을 잘 해가지고 두려움을 떨지 않게 해줘야죠. 이 보면은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것 사람들을 솔직히 가려내기도 좀 힘들고 때문에 우리가 뭐 예방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찰도 어려운 점은 일부 있어요. 또 예. 어떨 때는 뭐 과잉 대응한다. 예. 하지만 피해자가 호소를 하면 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게 피해 보호는 음.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지언정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내는 할수 있는 부분이 경찰이 있으니까. 좀 앞장서서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찰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조박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단 경찰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네요. 네. 예. 우리 우리 가족입니다. 국민들, 예. 내 지역에 있는 우리 경찰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은 내 가족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가족입니다. 예. 가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필수적으로 좀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큰절 한번 하고 팀절이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